왜? 네, 왜? 이유가 궁금하다 이거죠. 보겠습니다. 이화영 9년 6개월 선고한 판사, 이재명 3자 뇌물재판도 담당. 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지금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가 됐죠. 그리고 재판부가 배당이 됐습니다. 재판부가 배당이 됐는데 받고 보니까 그 재판부가 이 재판부더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한테 9년 6개월을 1심 선고한 판사한테 배당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이게 일부러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보겠습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사건은 전산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배당됐다. 다른 고려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임세은 대변인님. 또 일이 이렇게 됩니다. 네, 이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곤혹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원지법 관계자는 자동이다, 뭐 부작위로 됐다라고 네. 하지만 뭐 상식적인 기준으로 봤을 땐 부작위가 아니라 자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배당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 재판이라던가 네.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라던가 이분들이 다 같은 분인데 또 연관되게 또 이재명 대표까지 이분이 재판을 담당한다. 그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부작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무슨 우리가 영일 만에 시추하는 것보다 어떻게 더 이게 그림 안 나오고 더 희한한 일이 보니까 또 그 닥쳤어요. 부패 담당하는 재판부가 두 개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 50대 50. 요게 아니면 요게긴 한데 어쨌거나. 네. 네, 뭐 그런 의도를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는 이화영 전 부지사 이제 1심 재판 결과를 보고 뭔가 시나리오처럼 그 다음 재판을 기소하고 재판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만들었다는 얘기도 사실 재판 전부터 들렸었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대로 너무 투명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 차원에서는 이게 좀 기피 신청이나 이런 부분까지 이제 고려할 예정입니다. 근데 작정하고 이렇게 뭐 작정하고 눈치도 안 보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 입장에서 답답한 노릇이고 아직도 이제 우리가 그나마 믿고 있는 사법 정의에 대한 네. 여러 가지 뭐 회의도 들고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윤영걸 대표님.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작정하고 지금 이렇게 배당을 했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작정이라는 게 뭐 근거가 없죠. 예, 수원지법에 형사가 2개 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배당된 확률이 50%예요. 그러니까 네. 그것까지 저는 불신한다면은 이 세상 모든 걸 다 불신해야죠. 모든 걸 다 의심하고 불신해야죠. 그거는 저는 뭐 법원에서 공정하게 했다고 보고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그 떳떳하다고 그러잖아요. 억울하다고 하고 그러면 신진우 재판장한테 더 재판 내용을 잘 아니까 예? 이번에 재판을 했잖아요. 네. 오히려 빨리 하자. 내 결백을 빨리 밝혀달라. 더 의연하게 저는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 기피 신청한다든가 뭐 수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재판을 4개나 받으니까 너무 멀어서 안 되겠다. 서울로 좀 옮겨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시간 끌기 또 뭐 위증 논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사법 질서를 좀 문란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충격은 많이 받았어요. 네. 어제 의원총회도 안 가시고 지금 이화영 변호인이 그 이화영 재판 때 항상 얘기했잖아요.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 이번에 신진우 부장판사가 판결문 보면은 구체적으로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했지만은 상당히 그 신빙성 있는 걸로 이화영 대북 송금이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한 위기의식을 좀 갖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 교수님. 이게 작년도에 지난해 영장이 기각됐었잖아요. 네. 바로 이 사건 영장이 기각됐고 지난 6월 7일 날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중형이 내려졌어요. 6월 7일이에요. 근데 그때 대체적인 예상이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죄나 중형이 내려지면 네. 이재명 대표가 기소될 거다라는 얘기가 전망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아까 말씀이 뭔가 뭐 전반적인 틀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데 그건 동의하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다면 이재명 대표 기소 안 했겠죠, 검찰이. 그건 뭐 법률적으로 그 법리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재판부도 각성할 필요가 좀 있어요. 언제까지 재판 지원할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아까 제가 빨리 해라. 모두에 거의 국회가 정치가 포기한 거나 정치 포기한 거나 다름없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양쪽의 수장들의 사법 리스크가 개입돼 있다고요, 지금. 최상병 특검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 말할 것도 없고 재판부가 지금 또 재판 기피 신청한다고 아까 지금 자막에 나오던데 저거 하지 말아야 돼요. 대선까지 계속 끌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리고 이제 대통령 탄핵
해서 임기 단축하고 이재명 대표 빨리 대선돼 대통령 되고 그러면 헌법 84조 이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습니다만 대통령이 되는데 재판 어떻게 계속합니까? 그렇게 대단히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대통령 되면 끝입니다. 그걸로 뭐가 무슨 재판이 계속돼요? 그렇게 의기 결기는 재판도 없어요. 제가 볼 때 단언컨대.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빨리 되려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것대로 하고 재판 기피 신청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빨리. 그리고 유권자들은 재판 결과 알고 투표 임할 권리가 있다고요. 언제까지 도대체가 야당 대표 가장 타의추종을 불어는 야당 대표, 야당 주자의 지금 유무죄를 모르고 또 재판이 임해요? 재판부도 그야말로 결기를 가지고 이 재판에 빨리 임해야 됩니다. 이거. 재판부가 사법부가 마지막 보루인데 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재판을 질질 끌고 또 이 피고 측에서는 재판 기피 신청하고 다른 이유도 또 뭐 회유했느냐 아니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네. 정신을 진짜 못 차리겠어요. 재판부가 정말 정신 차려라 이 말씀 반드시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오늘은 사법부가 혼났어요. 네. 오늘의 주자는 사법부입니다. 지금 최창현 교수님, 재판 지연하고 말이야. 이게 자꾸 이렇게 말이야. 네. 재판 지연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화나신 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처럼, 아까 윤영걸 대표님 말씀하셨죠. 이재명 대표도 당황한 것 같긴 하다. 좀 곤혹스럽긴 한 것 같다. 왜? 어제 의원총회 하는데도 안 왔다. 네.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기소 다음 날 당무 일정 돌연 취소. 네. 원래는 의원총회에 올 예정이었었죠. 그런데 취소를 했습니다. 대체 왜? 우리 키워드 왜죠? 왜 취소했느냐? 비공개 일정이 생겼다. 당내 일각에선 대응책을 준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오후 한 1시쯤 됐나요?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돌연 일정을 취소하고 안 나왔는데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이 불법 사채, 도박, 주가 조작 전과자인 조폭 출신 부패 사업자와 짜고 800만 불을 북한에 줬다고? 왜? 네. 내가 왜 줍니까? 뭐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내가 왜? 나 안 줬어. 라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보면 임세영 대변인님, 어제 대책회의 한 거 맞습니까? 자세한 일정까지는 제가 확인할 길 없지만 근데 대표가 할 일이 진짜 많긴 해요. 그래서 비공개 일정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의총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원내대표 중심으로 뭐 법안 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 상임위 어떻게 구성할 것이에 대한 어쨌든 원내 중심으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대표가 거기 가서 원내대표가 할 이야기를 대신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공개 일정이 이제 중간중간 있는 것인데요. 이게 특별한 의미를 사실 이렇게 부여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뭐 만나야 될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뭐 이렇게 꼭 공개해서 만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또 뭐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뭐 충분히 법 조력자들과 뭐 논의를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가 SNS 쓰신 거는 이제 그동안 사실 이 지금 이화영 전 지사 사건과 관련해서 뭐 그전에는 검찰이 이 김성태 회장을 마치 파렴치한으로 막 몰아갔다가 이재명 대표도 모른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중에는 뭐 바뀌잖아 진술이.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억울함을 또 토로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또 굉장히 또 SNS에 친숙하다 보니까 어쨌든 뭐 지지자나 당원이나 국민들한테 본인의 억울함을 한번 표현을 또 하신 거다. 근데 뭐 이게 당무랑 일정이랑 크게 연관은 없습니다. 네. 뭐 종종 비공개로 일정을 하긴 하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만 비공개 일정에 뭐 법적으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뭐 변호인단하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만약 대책회의를 했다면 법적 조력자들을 정말 만났다고 한다면 어떤 논의를 했을까? 기피 신청 아니면 이 법원을 아예 이쪽으로 사건을 옮기는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은 다양한 시나리오들에서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같이 해봅니다.